안녕하세요 여러분, 헤라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Q&A 답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100년 만에 제가 질문 올려달라고 영상을 올린 지 진짜 한참이 지났는데 이렇게 너무 늦게 찍게 되어서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해요. 그래도 질문 남겨주시고 박사학교 축하 메시지 남겨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박사 생활 열심히 잘하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굉장히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시작해볼게요. 제 이름은 헤라킴이고요. 저는 91년생, 한국 나이로 28살, 미국 나이로 26살입니다. 지금 현재 트론하임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고요. NTNU,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전공은 Molecular Medicine, 분자의학이고요. 그 중에 특히 저는 Innate Immunity, 선천성 면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 몸 안에 나쁜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를 인식해서 혼내줄 수 있는 이제 경찰관 같은 애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Toll-like receptors, 톨 유사 수용체인데요. 그 중에서 Toll-like receptor 4에 대해서 제가 석사 때 공부를 했고요. 이제 지금은 immunometabolism, 면역대사, 면역 세포들이 나쁜 세균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싸울 때 면역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는 메타볼릭 리프로그래밍, 대사 재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질문. 헤라님은 한국에도 오실 때가 있나요? 저는 한국에 2년에서 3년? 네, 한 번 정도 친척들이랑 친구들을 보러 놀러 갑니다. 언제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하고 유학을 하게 된 건지 또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중2까지 서울에서 살다가 중3 때 이제 가족과 함께 미국 애리조나 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4학년, 대학교 4학년 이제 그렇게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석사, 박사까지 밟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또 석박사를 노르웨이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학사 때 제가 이제 치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로 치과 의사가 되고 싶어서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 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이 그렇게 즐겁지도 않았고 뭔가 억지로 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춘기 아닌 사춘기가 와가지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를 했고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 면역학을 좋아해서 면역학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애리조나에서만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 새로운 곳이 미국이 아니고 유럽이었던 건 평소에도 유럽에 대한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왠지 공부하면서 남은 시간에 유럽 여행을 다닐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에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유럽에 있는 면역학에 관련된 여러 대학원들에 지원을 했는데 유럽 석사 과정은 인터내셔널 프로그램이 많아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는 전혀 고민을 안 했고요. 이제 학비가 무료이거나 학비가 굉장히 저렴한 곳을 찾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합격된 곳이 노르웨이였어요. 제가 노르웨이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노르웨이를 선택했냐고, 이렇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가장 제일 먼저 빨리 합격된 학교였고 노르웨이, why not? 이런 마인드로 오게 된 거여서 정말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박사도 노르웨이에서 하게 된 이유는요. 석사를 마치고 굉장히 운 좋게 오퍼도 받았고 개인적으로 랩 시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건강하고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노르웨이의 삶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노르웨이 브이로그도 계속 찍을 수 있잖아요. 박사과정 이후의 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저의 꿈은 최종 목표는 이제 교수가 되는 게 꿈인데 그 꿈을 위해서라면은 제가 당연히 이제 박사 끝나고 포닥을 가는 게 맞고요. 아마 포닥도 한 2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건 제 이제 꿈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안 된다면은 박사 끝나고 포닥하고 그 다음에 리서처로 넘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 노르웨이에서 영어로 수업을 들어도 영어가 많이 늘고 유창해지나요? 저는 이제 영어권에서 살다 와가지고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주변에 영어가 늘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세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노르웨이도 한국 유학생들이 많나요? 이제 가끔 제 브이로그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 작은 트로담에도 한국 분들이 꽤 계시고요. 아마 이제 오슬로처럼 큰 도시에는 더 많으시겠죠? 전반적인 학사, 석사 준비 과정의 큰 틀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노르웨이 대학교 학사 과정은 어느 정도 수준의 노르웨이어랑 영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일 경우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대학 과정 1년 이상 이수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석사 과정은 먼저 이제 전공에 따라 학교를 정하시고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입학 자격 조건들을 찾아보신 뒤 준비하시면 되는데 석사 전공은 이제 학사 전공이랑 좀 연관이 되어 있어야지 합격률이 더 높은 것 같고요. 그에 알맞은 영어 성적, 재정 증명,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또는 어느 나라에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구 조건들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이메일을 보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움 될 만한 이제 링크들은 디스크립션 박스에 첨부해 둘게요. 다음 질문. 학교에 기숙사가 있나요? 대부분의 학교가 기숙사가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석사 때 기숙사에서 살았습니다. 학비 그러니까 수업료는 무료인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까지 학비는 무료인 것 같고요. 소정의 스메스터 피? 약간 그런 게 있지만 학비가 무료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거죠? 아닌가? 잡 베켄시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없어도 교수에게 따로 협상 메일을 보내서 박사를 시작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둘 다 가능하긴 하는데 이젠 대부분의 포지션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걸쳐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생활 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구 사귀는 게 어렵거나 하지 않나요? 사실 교환학생들이랑은 친해지기 굉장히 쉬운데 노르웨이 사람들이랑 노르웨이 친구들이랑 친해지는 건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노르웨이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이 이제 본인의 개인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약간 부끄러움도 있는 경향이 있어서 본인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아시안이라고 무시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르웨이에서 인종차별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생각나고 외로울 때 있으신지, 있으시면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물론 이제 유학 생활 하다 보면은 외롭고 특히 겨울에 날씨가 안 좋을 때 막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고 햇빛을 보고 싶고 이렇게 한데 이걸 이겨내려면은 굉장히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중에 최대한 바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일을 많이 하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가족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많이 해먹고 운동도 하고 여행도 가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외로울 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제일 중요한 거. 대략적인 월세를 포함한 한 달 생활비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혹시 몰라서 제 주변 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요. 이제 주변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제 에버리지를 내면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물론 이건 어느 지역에서 사시고 어떻게 생활하시냐에 따라서 훨씬 적게 들 수도 있고요.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대략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들 이제 오해하고 계시는 게 노르웨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물가랑 비슷한 것 같고요. 물론 제가 한국에서 살아본 지 되게 오래돼서 잘 모르지만 한국에 놀러 갔을 때 한국 물가를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충분히 100만 원 아래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대신 한국처럼 맛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게 단점이에요. 혹시 노르웨이 여행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좋았는지 또는 어디를 가장 가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다른 유럽 국가는 굉장히 많이 여행을 다녀왔는데 노르웨이 여행은 아직 못 해봤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게 노르웨이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노르웨이 여행을 못 해봤고요. 이제 박사해서 돈을 벌고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노르웨이 여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 가장 추천해줬던 플레이스는 로포텐이라는 마을이고요. 저도 그곳에 제일 가보고 싶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말 남녀 차별이 많이 없는 느낌인가요? 아직 완벽히 남녀가 동등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남녀 차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트론하임에 살면 오로라를 볼 수 있나요? 네. 트론하임에서 엄청 싼 오로라는 아닌데 그 초록색 오로라 아시죠, 여러분? 그 오로라는 오로라 시즌에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집 앞에서도 볼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석사 때는 이제 기숙사 앞에서 종종 많이 봤습니다. 노르웨이 이민을 생각하시나요? 노르웨이 실력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는 노르웨이 이민은 생각이 없고요. 노르웨이어는 석사 때 이제 레벨 1을 들었고요. 이제 아마 내년쯤에 레벨 2를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어를 잘 못해요. 노르웨이어로 할 수 있는 말은 나 노르웨이어 못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Jag ikke snakker norsk. 노르웨이에 이민 갈 시 추천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너무 북쪽만 아니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다른 도시를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너무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무시무시한 겨울이 그 겨울이 길어지기 때문에 물론 적응을 하면 괜찮겠지만 저는 2년 반이 지나도 이 깜깜한 겨울은 적응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트론하임이나 오슬로 쪽, 이 밑에 쪽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영어만으로 생활이나 학업이 가능한가요? 제가 볼 땐 영어만으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시고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여기서. 그리고 석사나 박사생인 경우에는 이제 학업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운동, 워크아웃 문화가 미국처럼 잘 되어 있나요? 노르웨이 사람들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주말에는 거의 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서 스키를 탄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밖에서 조깅을 한다거나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요. 체육관이나 이제 짐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춥나요? 이건 노르웨이 어느 지역에 사시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것 같은데 트롬하임의 경우엔 한국보다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저번에 한국 마이너스 20도까지 내려갔잖아요. 여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한국보다 따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겨울에 깜깜하긴 하지만. 노르웨이에 살면 힘든 점이 뭔지 궁금해요. 이건 제가 따로 노르웨이 생활의 장단점 비디오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저 나름대로 최대한 모든 질문에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대답 못한 질문은 댓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이 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이랑 추천 눌러주세요. 어색해. 그럼 안녕. 바이.